꽃사슴 바바의 멋진 크리스마스. 펑펑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이에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꽃사슴 바바는 걱정이 되었어요. 크리스마스 파티에 어떤 옷을 입고 가지? 다른 친구들은 멋진 옷을 입고 올 텐데. 바바는 끙끙 고민을 했지요. 고민하는 바바를 도와주러 동물 친구들이 나섰어요. 바바야, 너는 뿔이 멋지잖아. 조금만 더 꾸미면 최고가 될 거야. 바바, 걱정 마. 내가 솔방울을 줄게. 다람쥐가 바바의 뿔에 솔방울을 달아주었어요. 바바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달그락달그락 솔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요. 그럼 나는 깃털을 줄게. 앵무새는 바바의 뿔에 깃털을 붙여주었어요. 나풀나풀 깃털이 겨울바람에 나풀댔지요. 빨간 열매를 달면 더 멋있겠는데? 종갓새는 바바의 뿔에 열매를 달아주었어요. 새빨간 나무 열매가 동글동글 귀여워요. 반짝이는 물고기 비늘도 붙여봐. 너구리는 바바의 뿔에 물고기 비늘을 붙였어요. 물고기 비늘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아름다웠지요. 나는 리본을 빌려줄게. 토끼는 바바의 뿔에 리본을 매주었어요. 그러니까 바바의 뿔은 더 멋져졌지요. 동물 친구들이 힘을 합치자 바바의 뿔이 아주 근사해졌어요. 얘들아, 정말 고마워. 바바는 친구들에게 고마워했어요.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바바는 설레는 마음으로 파티에 갔지요. 동물 친구들도 모두 멋진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바바의 뿔이 제일 멋졌어요. 바바의 뿔은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더 멋지구나. 다들 바바가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바바에게 큰 별을 선물했어요. 바바는 별을 뿔 꼭대기에 달았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주 환했답니다. 할머니의 보물상자. 현아는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가는 게 좋아요. 할머니는 언제나 푸근한 미소로 반겨주지요. 할머니 집은 이것저것 신기한 것이 많아 재미있어요.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모두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한 장 한 장 쌓은 기와 지붕이 멋져요. 창호지를 발라 만든 창문과 방문도 신기하지요. 현아가 사는 아파트와는 달라요. 장독대에는 항아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매콤한 고추장과 짭짤한 간장, 구릿한 된장이 그득그득 담겨 있지요. 부엌에 가면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어요.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이 큼지막해요. 현안의 집에 있는 그릇들과 다르게 생겼어요. 할머니 집에는 맛있는 간식도 많아요. 피자보다는 빈대떡이, 빵보다는 떡이, 과자보다는 강정이 훨씬 맛있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반찬들은 정성이 담뿍 담겨 있어요. 영양도 듬뿍 담겨 있지요. 맛도 정말 좋아요. 할머니 집에는 멋진 그림이 그려진 병풍도, 착착 접히는 부채도 있어요. 반들반들 빛나는 무작위도 있지요. 그런데 할머니 방에는 보물 상자가 있어요. 할머니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할머니는 현아에게 보물 상자를 열어 보여 주었어요. 상자 안에는 할머니가 어릴 때 입었던 고운 한복이 들어 있었지요. 할머니는 현아에게 한복을 입혀 주었어요. 한복은 현아에게 딱 맞았지요. 한복을 입은 현아는 아주 예뻤어요. 딩디딩둥둥 할머니의 가야금 소리에 맞춰 현아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하늘나라 선녀보다 더 아름다웠지요. 형아, 나 똥 줘. 달그락달그락 부엌에서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소리가 들려요. 개구쟁이 두 형제가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엄마는 콩깍지를 벌려 동글동글한 콩알을 꺼냈어요. 지훈이와 정훈이는 신기한 듯 바라보았지요. 재미있어 보이니? 한번 해볼래? 엄마는 지훈이에게 콩깍지 하나를 주었어요. 지훈이는 얼른 받았어요. 엄마, 나도 콩.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정훈이는 갑자기 공을 달라고 했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던 엄마는 공을 가져다가 정훈이에게 주었어요. 자, 여기 공. 하지만 정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 콩 주세요. 정훈이는 자꾸 엄마를 졸랐어요. 그러면서 지훈이가 들고 있던 콩깍지를 쳐다봤어요. 그제야 엄마는 크게 소리쳤지요. 아, 콩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 정훈이도 콩 줄게. 지훈이와 정훈이는 열심히 콩을 깠어요. 콩깍지마다 알알이 쏙쏙 나오는 콩알들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정훈이가 말했어요. 형아, 나 똥 줘. 지훈이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형아, 나
살려줘. 정훈이는 지훈이에게 마구 졸랐어요. 지훈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듣고 있던 엄마가 정훈이에게 작은 통 하나를 주었어요. 똥이 아니라 통이라고 해야지. 지훈이와 정훈이는 콩들을 통에 담았어요. 엄마, 다 했어요. 아유, 우리 아들들이 최고네. 엄마의 눈가에 고운 웃음주름이 살포시 접혔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친구. 엄마, 저 새 친구가 생겼어요. 진호는 신이 나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래? 어떤 친구인데? 엄마는 진호의 새 친구가 궁금했지요. 그 친구는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 아주 똑똑한 친구구나. 안 가본 나라도 없어요. 지구에 있는 나라는 모두 여행했나 봐요. 정말이니? 그 친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배꼽이 빠질 것 같이 웃겨요. 게다가 재미있기도 한가 보네. 그 친구가 슬픈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야기를 잘하는 친구인가 보다.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새 친구는 키가 크니? 그 친구는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해요. 엄마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친구는 뚱뚱하기도 하고 날씬하기도 해요. 엄마는 새 친구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니? 말도 안 돼.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있는걸요. 새 친구가 우리 집에도 있다고? 진호는 엄마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 서재 안으로 쑥 들어갔지요. 엄마, 여기 새 친구가 잔뜩 있어요. 그래, 그렇구나. 우리 진호의 새 친구는 바로 책이었구나. 진호의 새 친구를 만난 엄마는 활짝 웃었어요. 호기심쟁이 야옹이. 아기 고양이는 호기심쟁이에요. 궁금한 것, 신기한 것이 아주 많아요. 넌 누구니? 아기 고양이는 축구공을 처음 보았어요. 둥글둥글 커다란 축구공이 신기했지요.
아기 고양이는 축구공을 툭 하고 건드렸어요. 그러자 축구공은 떼구르르 굴러갔어요. 아기 고양이는 깜짝 놀랐어요. 떼구르르 굴러가던 축구공은 벽에 퉁 부딪히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우와, 신기하다. 발도 없는데 돌아오네. 이번에는 아기 고양이가 작은 고무공을 톡 건드렸어요. 매끌매끌 고무공은 축구공보다 더 빨리 떼구르르 굴러갔어요. 고무공도 벽에 통 부딪히더니 또 빠르게 되돌아왔지요. 떼구르르 구르는 고무공을 따라 아기 고양이의 눈도 떼구르르 굴렀어요. 아기 고양이는 되돌아온 고무공을 앞발로 툭 내리쳤어요. 말랑말랑한 고무공이 바닥에 통 부딪혔지요. 고무공은 통통 통통 튀어올랐어요. 위로 올라왔다가 바닥에 부딪히고 다시 위로 올라왔다가 또 바닥에 부딪혔지요. 고무공은 점점 조금씩 튀어올랐어요. 그러다가 떼구르르 굴러갔지요. 이것도 둥그러니까 잘 굴러갈 거야. 이번에는 아기 고양이가 실 뭉치를 툭 건드렸어요. 실 뭉치는 떼굴떼굴 천천히 굴러갔어요. 그런데 실 뭉치는 굴러갈수록 점점 작아졌어요. 실 뭉치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한참 굴러가던 실 뭉치는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실 뭉치는 없어지고 긴 실만 남고 말았지요. 다음 생일까지 기다려요. 꽃이 피고 햇살이 따뜻한 봄이 왔어요. 마리는 싱글벙글 웃었어요. 봄에는 마리의 생일이 있거든요. 하지만 마리의 생일은 금세 지나고 말았어요. 이상하게 생일은 하루가 짧은 것 같아. 마리의 다음 생일은 언제 올까요? 다음 날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려갔어요. 해가 지면 달이 떠요. 마리가 쿨쿨 자고 있는 밤에도 달은 서쪽으로 열심히 헤엄쳐가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7번의 낮과 밤이 지나 일주일이 흘렀어요.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한 달도 금세 지났지요. 달력 한 장이 훌쩍 넘어갔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져요. 어느새 뻘뻘 땀이 나는 더운 여름이 되었어요. 마리는 실컷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름이 좋아요. 가을에는 알록달록 단풍잎이 멋지지요. 시원한 바람이 불 때마다
단풍잎이 팔랑팔랑 춤을 추며 떨어져요.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도 좋아요. 하얀 눈을 보고 있으면 마음도 하얘지는 것 같아요. 즐거운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눈이 모두 녹는 것은 아쉬워요. 하지만 봄이 되어 예쁜 새싹이 돋아나면 마리의 웃음도 덩달아 피어나지요. 왜냐하면 따뜻한 봄이 오면 마리의 생일도 돌아오거든요. 한밤, 두밤, 세밤, 마리는 손꼽아 생일을 기다려요. 1년 12달 365일이 지나면 또다시 마리의 생일이 되지요. 생일은 1년에 단 하루밖에 없어서 더 소중하고 좋은지도 몰라요. 앵두 따러 가요.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오늘은 다 같이 앵두 따러 가기로 했잖니? 이른 아침부터 엄마 다람쥐가 아기 다람쥐 삼형제를 깨웠어요. 오늘은 새콤달콤 맛있는 앵두를 따러 가는 날이에요. 신이 난 다람쥐 삼형제는 엄마를 따라 나섰어요. 따사로운 햇살이 즐거운 나들이길을 비춰주었지요. 엄마, 내가 바구니 들고 갈래요. 엄마, 나도요. 나도. 삼형제는 엄마 다람쥐가 들고 있던 바구니를 나눠 들었어요. 높은 나무까지는 폴짝폴짝 뛰어 건넜어요. 엄마도 폴짝폴짝, 첫째도 폴짝폴짝, 둘째도 폴짝폴짝, 막내도 폴짝폴짝. 앵두 따러 가는 길에 다람쥐 형제들이 폴짝폴짝 신이 났어요. 가느다란 나뭇가지 위는 살금살금 천천히 걸어가요. 엄마도 살금살금, 첫째도 살금살금, 둘째도 살금살금, 막내도 살금살금.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거든요. 컴컴한 나무통 속을 지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앞장서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아기 다람쥐 삼형제는 엄마를 따라 씩씩하게 나무통 속으로 들어갔지요. 나무통 속을 나오니 다시 환해졌어요. 밝은 햇살이 엄마와 아기 다람쥐 삼형제를 비춰주었지요. 함께 가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이번에는 긴 풀숲을 씩씩하게 헤치고 가야 했어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따라 풀들이 이리저리 춤을 추어요. 다람쥐 가족은 바람 소리에 맞춰 즐겁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동그란 덩굴은 깡충깡충 뛰어서 지나갔어요. 엄마가 먼저 깡충깡충, 그 뒤를 따라 첫째도 깡충깡충, 둘째도 깡충깡충, 막내도 깡충깡충 뛰었지요. 엄마 다람쥐는 앵두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아기 다람쥐 삼형제는 바구니를 들고 나무 아래에서 기다렸지요. 이제
곧 엄마가 앵두를 따서 떨어뜨릴 거예요. 나뭇가지마다 앵두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엄마는 앵두를 따서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얘들아, 잘 받으렴. 다람쥐 삼형제는 들고 있는 바구니로 앵두를 쏙쏙 받았지요. 우와, 정말 재미있다. 그때 입을 벌린 막내 입속으로 앵두 한 알이 쏙 들어갔어요. 앵두가 새콤달콤 정말 맛있네. 이를 본 형제들이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렸어요. 어디까지 가니? 거북이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거북이 나무 위를 쳐다보니 잘 익은 복숭아 하나가 달려 있었지요. 거북은 떼글떼글 굴러 복숭아 나무에 몸을 쿵 하고 부딪혔어요. 그러자 복숭아가 뚝 하고 떨어졌지요. 거북은 얼른 복숭아를 주웠어요. 거북은 복숭아를 등에 얹고 엉금엉금 기었어요. 이러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 아무래도 더 빨리 가야겠어. 거북은 자전거를 타고 달렸어요. 자전거는 슝슝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휴, 힘들어. 어느새 거북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그러다가 거북은 자동차로 갈아탔어요. 안전띠를 꼭 매고 말이지요. 자동차는 도로를 빠르게 싱싱 달렸어요. 거북은 터미널에서 내렸지요. 거북은 터미널에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렸지요. 거북은 자리에 바르게 앉아 복숭아를 꼭 쥐고 있었어요. 어느새 버스는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거북이 길고 긴 기차를 탔지요. 기차는 버스보다 더 빨리 칙칙폭폭 달렸어요. 거북이 내린 곳은 항구였어요. 거북은 커다란 배를 탔지요. 배는 줄렁줄렁 바다 물결을 헤치고 힘차게 앞으로 나갔어요. 섬에 도착한 거북은 다시 잠수함으로 갈아탔어요. 거북을 태운 잠수함은 꼬르륵 바닷속 깊이 들어갔지요. 안녕, 얘들아, 잘 있었어? 거북은 오랜만에 만나는 바닷속 친구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친구들도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거북이 도착한 곳은 용궁이었어요. 거북은 열심히 엉금엉금 기어 용궁 안으로 들어갔지요. 공주님, 어디 계세요? 제가 왔어요. 거북은 큰 목소리로 공주를 찾았어요. 거북은 공주에게 복숭아를 내밀었어요. 거북아, 고마워. 공주가 복숭아를 아삭 베어 물었어요.
향긋한 복숭아 냄새가 용궁 안에 가득 찼지요. 알뜰 시장은 즐거워. 예슬이는 엄마와 함께 알뜰 시장에 갔어요. 알뜰 시장에 가는 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 아주 특별하답니다. 바로 오늘은 예슬이와 엄마가 물건을 팔기로 했거든요. 엄마는 작아진 예슬이의 신발과 모자를 팔 거예요. 예슬이도 장난감을 몇 개 가져갔지요. 알뜰 시장은 벌써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어요. 예슬이와 엄마는 정해진 자리에 앉아 가져온 물건들을 펼쳤지요. 엄마는 가지고 온 물건은 모두 1,000원에 팔기로 했어요. 예슬아, 너 장난감은 얼마에 팔 거니? 10,000원이야. 그건 너무 비싸. 내가 소중하게 아끼던 건데. 예슬이는 조금 심통이 났어요. 하지만 엄마를 따라 모두 1,000원에 팔기로 했어요. 그릇 사세요. 신발이랑 모자도 있어요. 엄마는 명랑하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장난감 사세요. 장난감. 하지만 예슬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예슬이와 엄마의 물건을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슬이는 장난감 팔아서 무엇을 살 거니? 엄마의 물음에 예슬이는 씩 웃었어요. 비밀이에요. 예슬이는 장난감을 판 돈으로 거울을 사고 싶었어요. 엄마가 아끼던 거울을 깨뜨렸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깜짝 선물을 하고 싶었지요. 마침 옆자리에 앉은 언니가 거울을 팔고 있었어요. 언니가 파는 거울은 아주 예뻤지요. 예슬이는 그 거울을 사고 싶었어요. 내 장난감이 빨리 팔려야 할 텐데. 어느새 엄마는 물건을 모두 팔았어요. 하지만 예슬이는 장난감을 다 팔지 못했어요. 어쩌지? 거울 살 돈이 안 돼. 예슬이는 울상이 되었어요. 알뜰 시장도 끝날 시간이 되었어요. 예슬이는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저 2,000원하고 이 장난감밖에 없는데 그 거울과 바꾸면 안 돼요? 응, 그러자꾸나. 우리 조카 주면 좋아하겠다. 언니는 2,000원과 장난감을 받고 거울을 주었어요. 엄마, 저번에 거울을 깨뜨려서 죄송해요. 이제 이 거울을 쓰세요. 엄마는 예슬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넌 엄마, 난 아빠. 진영이와 수민이는 둘도 없는 단짝이에요. 우리 소꿉놀이 하자. 놀이터 한 구석에 진영이와 수민이의 집이 생겼어요. 진영이는 아빠, 수민이는 엄마가 되었어요. 로봇은 아들, 곰인형은 딸이 되었지요. 네 식구가 한 가족이 되었어요. 여보,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진영이가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알았어요. 요리할 동안 아이들을 봐주세요. 수민이의 말에 진영이는 로봇과 곰인형을 안아주었어요. 수민이는 냄비 안에 나뭇잎을 잘라 넣었어요. 흙도 조금 넣고 물을 부었지요. 그리고 국자로 휘휘 저었어요. 입으로는 보글보글 소리를 내면서요. 여보, 다 됐어요. 그런데 밥을 안 했지 뭐예요? 밥은 내가 할게요. 진영이는 로봇과 곰 인형을 수민이에게 건네주고는 그릇에 모래를 담아왔어요. 모래로 만든 밥과 나뭇잎 김치찌개가 차려졌어요. 진영이와 수민이는 냠냠 맛있게 먹는 척을 했지요. 여보, 정말 맛있어요. 가끔 로봇과 곰 인형에게 떠먹여주는 신용도 했어요. 그런데 모래를 떠오느라 진영이의 소매가 꼬질꼬질해져 있었어요. 여보, 옷을 빨아야겠어요. 수민이는 진영이가 벗은 겉옷을 주물렀지요. 그리고는 탁탁 털어 벤치에 걸었어요. 조금 있다가 수민이는 옷을 걷었어요. 그리고 빈 우유값으로 다리미질을 했지요. 옷은 모래가 모두 떨어져 깨끗해졌어요. 여보, 우리 시장에 가요. 그래요, 아이들도 데려가요. 진영이는 로봇을 안고 수민이는 곰 인형을 업었어요. 손에는 비닐봉투를 들었지요. 진영이와 수민이는 놀이터를 돌았어요. 그리고 놀이터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비닐봉투에 넣었어요. 쓰레기를 차곡차곡 넣으니 어느새 비닐봉투가 가득 찼지요. 진영아, 이제 그만 놀고 밥 먹어야지. 수민이도 집에 가자. 언제 왔는지 엄마가 불렀어요. 네, 네. 진영이와 수민이는 크게 대답을 했지요. 진영이와 수민이는 쓰레기통에 비닐봉투를 넣었어요. 두 친구는 헤어지기 전에 조그맣게 속삭였어요. 내일도 소꿉놀이 해요. 알았어요, 여보.